2024년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끝났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단언했습니다. HBM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고 엔비디아 승인은 요원해 보였죠.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할 것 없이 한국 반도체의 몰락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했습니다. 22년 경력의 실리콘밸리 애널리스트마저 공개적으로 선언했죠. 한국은 이번엔 늦었다고요. 저도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엔비디아가 움직였습니다. AI 시대의 패권을 결정지을 차세대 플랫폼, 그 심장에 들어갈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이 어디인지를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대만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등 돌린 그 시간 동안 이를 악물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역전의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월가 컨퍼런스장, 저는 200명의 투자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삼성은 끝났습니다. 단 한 명도 반박하지 않았죠.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22년간 제 예측이 틀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위스키를 마시며 확신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그런데 두 달 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2년간 AI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온 수석 애널리스트죠. HBM 구조 분석, AI 가속기, 메모리 병목 연구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 분석 보고서만 300건 이상 작성했고 제 보고서 하나에 수십억 달러가 움직이는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철저한 데이터주의자입니다. 감정 따위는 분석에 끼어들 자리가 없죠. 숫자가 말해주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HBM은 이미 끝났다고요. 2024년 하반기 HBM3이 시장의 판도를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에서 구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 전체에 퍼져 있었죠. 경쟁사는 이미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삼성은 발열 문제로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삼성 반도체 구조적 위기의 시작. 월가는 제 분석에 열광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사들이 제 보고서를 인용했고 한국 반도체 위기설이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을 잠식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엔 늦었다. HBM 시장은 이미 기울었다. 삼성의 회복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저는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경력과 데이터가 저를 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시아 기업들의 부침을 수없이 지켜봐온 저였습니다. 일본 반도체가 무너지는 것도 봤고 대만이 급부상하는 것도 분석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시대가 저물 차례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죠. 22년 경력의 초기라고 해야 할까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회사인가 하는 의문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이 전부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2025년 1월 시장은 제 예측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삼삼주가는 흔들렸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후속 보고서 준비에 들어갔죠. 삼성 반도체 위기의 장기화 전망이라는 제목을 이미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월 초 저는 이상한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 HBM4 내부 성능 데이터였죠. 처음에는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숫자가 말이 안 됐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직접 검사했죠. 11.7 GBps. 제덱 표준이 8기가 bps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내놓은 숫자는 그걸 37%나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HBM3가 9.6기가 bps인데 그것보다도 22% 높은 수치였죠. 저는 모니터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건 대체 뭐란 말입니까? 저는 그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1.7 기가 bps라니요. 제덱이 정한 국제 표준이 8기가 bps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개발하고 그 기준을 통과해야 시장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삼성이 내놓은 숫자는 그 표준을 37%나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22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HBM3가 9.6GBps로 최신 사양이었는데 삼성의 HBM4는 그것마저 22% 앞서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쓴 보고서가 전부 틀린 겁니다. 삼성이 끝났다고, 한국 반도체 시대가 저물었다고 200명의 투자자들 앞에서 선언했던 그날이 떠올랐죠. 하지만 쉽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삼성이 내부적으로 부풀린 숫자일 수도 있고 실험실 수준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산과 실험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실험실에서 나온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대량 생산에서 그 성능이 유지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HBM4 관련 자료를 전부 수집했죠. 업계 인맥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아시아 쪽 소식통들도 접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삼성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요.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절대 강자입니다. 젠슨 황이 이끄는 그 회사는 품질 기준이 극도로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승인했다는 건 삼성의 HBM4가 진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엔비디아로부터 구매 주문, 그러니까 PO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테스트만 통과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량 구매 계약까지 체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칩이 탑재될 곳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이었습니다. 베라 루빈은 엔비디아가 2026년 GTC에서 공개할 예정인 최신 플랫폼입니다. AI 시장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제품이죠. 그 심장에 삼성의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2년간 이 업계에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역전을 봤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은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거든요. HBM3에서 경쟁사에 밀렸고 엔비디아 승인도 못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책상 서랍에서 제가 썼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삼성 반도체 구조적 위기의 시작. 그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200명의 투자자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저는 늘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데이터가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4를 승인하고 구매 주문까지 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로서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죠. 이게 단순한 샘플 수준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말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샘플과 양산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칩 몇 개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걸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단위로 찍어내면서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의 기술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샘플 단계에서 화려하게 발표했다가 양산에서 좌절하는 걸 저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의 양산 일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쪽 소식통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업계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한국 기자들에게도 정보를 요청했죠. 며칠 뒤 저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삼성이 설 연휴 직후에 양산 출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설 연휴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온 나라가 쉬는 기간이죠. 그런데 삼성은 그 연휴가 끝나자마자 2월 셋째 주부터 HBM4를 본격적으로 찍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샘플이 아닙니다. 실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요. 세계 최초입니다. HBM4를 양산하는 첫 번째 기업이 삼성이라는 뜻이죠. 경쟁사들은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분기나 되어야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고 다른 경쟁사도 삼성보다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이 가장 먼저 출발선을 끄는 겁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타임라인을 정리해봤습니다. 2024년 하반기 삼성은 HBM3에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발열 문제로 엔비디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저를 포함한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의 위기를 점쳤죠.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삼성은 차세대 제품에서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겁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삼성의 기술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HBM4는 기존 HBM3와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다니는 통로를 4차선에서 8차선으로 2배 넓혔고 전력 소모는 30%나 줄였다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발열과 전기료인데 삼성은 그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셈이죠. 저는 22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게 보통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5% 개선, 10% 개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삼성이 보여준 건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퓨전 대비 37% 초과, 전작 대비 22% 향상, 전력 소모 30% 감소. 이건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도약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HBM4에서 고전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전쟁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다음 전쟁의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2년간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이건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1.7 GBps. 이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애널리스트로서 저는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했거든요. 단순히 빠르다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제덱이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따르는 기준을 정하는 곳이죠. 이 기구에서 정한 HBM4의 표준 속도가 8GBps입니다. 업계의 모든 기업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합니다. 표준을 충족하면 합격이고 그 이상은 보너스 정도로 여겨지죠. 그런데 삼성이 내놓은 숫자는 그 표준을 37%나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험에서 100점 맞은 게 아닙니다. 100점 만점 시험에서 137점을 받은 겁니다. 기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저는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앞선 제품이 HBM3인데 그 속도가 9.6GBp였습니다. 삼성의 HBM4는 그것보다도 22% 빠른 겁니다. 최신 제품을 이미 한참 앞질러버린 셈이죠. 원심사들이 HBM3 시장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삼성은 혼자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 처리 속도입니다.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AI 발전의 가장 큰 병목 구간이 바로 메모리였습니다. 프로세서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공급해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마치 고속도로는 8차선인데 진입로가 2차선이라서 차가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의 HBM4는 그 병목을 뚫어버린 겁니다. 데이터가 다니는 길을 확 넓혀서 프로세서가 제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만들었죠. 이건 단순히 메모리 하나 잘 만든 게 아닙니다. AI 전체 생태계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만약 삼성의 HBM4가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 학습 속도가 빨라집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가 줄어듭니다.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건 엔비디아 같은 칩 제조사에게도 엄청난 이점입니다. 자기들 제품 성능이 덩달아 올라가니까요. 그제야 저는 엔비디아가 왜 삼성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젠승황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계 AI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이 괜히 삼성에게 구매 주문을 낸 게 아니었죠. 베라루빈이라는 차세대 플랫폼의 심장에 삼성의 메모리를 넣기로 결정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2년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하면서 기술 초격차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마케팅 용어에 불과했죠. 실제로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퓨전을 37% 초과하고 전작을 22% 앞서고 경쟁사보다 먼저 양산을 시작하는 것. 이건 진짜 초격차입니다.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표준을 넘었다는 건 기준을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저는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삼성이 HBM4에서 세계 최초 양산을 달성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성능도 압도적이고 엔비디아의 승인도 받았죠. 하지만 애널리스트로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삼성이 이 선거를 일회성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것인지를 파악해야 했거든요. 반도체 역사를 보면 한 번 앞서고도 후속 투자에 실패해서 뒤처진 기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의 생산 설비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진짜 승부는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대량으로 찍어낼 설비가 없으면 시장을 장악할 수 없거든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을 못 따라가면 그 빈틈을 경쟁사가 파고들게 됩니다. 기술에서 이기고도 시장에서 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상황이죠. 며칠간 자료를 뒤진 끝에 저는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삼성이 평택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택 4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저는 그 규모를 확인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라인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올해 HBM 판매량을 작년에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3배입니다. 10%, 20%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3배로 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평택 4공장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2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이 정도 규모의 공격적인 증설은 손에 꼽을 정도로만 봤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이 숫자의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라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한번 투자하면 수조 원이 들어가고 회수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거든요. 잘못된 판단을 하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무리하게 설비를 늘렸다가 시장 침체기에 막대한 적자를 본 기업들이 여럿 있었죠. 그런데 삼성은 지금 HBM 생산 라인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선언이죠. 우리는 AI 메모리 시장에서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선언 말입니다. 업계에서는 AI 반도체 초호황이 온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챗GPT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할 것 없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칩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으로 AI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죠. 그 칩들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HBM입니다. 삼성은 그 수요를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HBM 서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생산, 설비까지 대폭 늘려서 물량 공세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과 생산력을 동시에 갖추겠다는 전략이죠. 기술에서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삼성은 물량까지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저는 평택 4공장에 대해 더 조사해 봤습니다. 이 공장은 삼성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 거점입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부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삼성은 일시 공정이라 불리는 최신 기술로 HBM4를 찍어냅니다. 일시 공정은 회로 선폭을 극도로 미세하게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있어야 고성능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죠.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습니다. HBM 가격이 일반 D램의 5배에서 10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 HBM 판매량을 3배로 늘린다면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이 심해서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고부가 가치 HBM 비중이 높아지면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생기는 셈이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달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반도체는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했죠.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삼성은 위기에 빠진 게 아니라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위기라고 불렀던 그 시간 동안 삼성은 이를 악물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죠. 설비 증설은 단순한 공장 확장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 선포입니다. 저는 월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삼성 이야기가 나오면 투자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거나 아예 관심을 끊었다는 듯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했죠. 제가 쓴 보고서가 그런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반도체는 구조적 위기에 빠졌고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저는 단언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료 애널리스트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삼성 HBM2 소식 들었냐고, 세계 최초 양산이 사실이냐고, 엔비디아, 베라루빈에 들어간다는 게 확실하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서너 통씩 연락이 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사실이라고 인정하면 제가 2달 전에 쓴 보고서가 틀렸다는 걸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셈이니까요. 22년 경력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반대되는 판단을 내린다면 제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죠.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뉴욕의 투자 미디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삼성 HBM4 관련 기사가 나왔고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마이크론 주가가 삼성 양산 소식에 하락했다는 보도가 떴습니다. 2달 전에 한국 반도체 위기설을 대서특필했던 그 언론들이 이제는 삼성의 반격을 조명하고 있었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분위기가 바뀌는 걸까요? HBM4 하나 때문에 이 정도 반응이 나온다는 게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물론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타이틀은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신제품 출시는 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에는 시장 전체가 술렁이는 걸까요? 답은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전쟁 중이거든요. 미국,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AI 패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했고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 핵심 부품 중 하나가 바로 HBM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 HBM4 세계 최초 양산을 발표한 겁니다. 게다가 성능도 제대 표준을 37%나 초과하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에 들어간다고 하니 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건 단순히 삼성 하나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이 최전선에 섰다는 의미거든요. 저는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HBM4 양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주가가 6% 넘게 급등했더군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 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돈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자본이 삼성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이 곧 진실이니까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제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삼성반도체 구조적 위기의 시작. 그 제목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구조적 위기라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역전입니다. 삼성은 무너지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었죠. 동료 애널리스트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이클, 자네 어떻게 할 거야? 보고서 수정할 거야? 아니면 그냥 둘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22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판이 뒤집히고 있다는 걸요. 저는 결국 인정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22년 경력 애널리스트로서 제 보고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월가에서 신뢰는 곧 생명입니다. 한 번 틀린 예측을 하면 투자자들의 의심을 받기 시작하고 2번 틀리면 아무도 제 보고서를 읽지 않게 되죠. 저는 그 압박감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자존심이 강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해왔던 말이잖아요. 그 데이터가 지금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삼성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붙여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죠. 삼성 반도체의 역전, 한국 메모리의 귀환, HBM4가 바꾼 판도. 여러 가지 제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솔직한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삼성 HBM4. 예측을 뒤엎다. 제가 틀렸다는 걸 제목에서부터 인정한 겁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삼성이 걸어온 길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2024년 하반기 HBM3 경쟁에서 고전하면서 시장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발열 문제로 엔비디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경쟁사에 밀렸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저를 포함한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의 위기를 예견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황금기는 끝났다는 분석이 주류였죠.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삼성은 HBM4에서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타이틀에 거머쥐었습니다. 성능은 제덱 표준을 37% 초과했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에 탑재될 예정이죠. 경쟁사들이 아직 준비 단계에 있을 때 삼성은 이미 출발선을 끊었습니다. 평택 4공장에서는 대규모 증설이 진행 중이고 올해 HBM 판매량을 3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는 키보드를 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대체 어떤 회사인가를. 1966년에 시작한 이 회사는 반세기 넘게 숱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버텼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살아남았죠.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둘 무너질 때도 삼성은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끈질김, 그 집념, 그 뚝심이 이번에도 발휘된 겁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한국은 불리한 조건 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할 것 없이 글로벌 톱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22년간 아시아 기업들을 분석하면서도 그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 세계 최초 양산은 단순한 제품 출시를 넘어선다. 이것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리더십 회복을 의미하며 AI 시대 핵심 공급망에서의 위상을 재확립한 사건이다. 필자는 이전 보고서에서 삼성의 구조적 위기를 예측했으나 현재 데이터는 그 예측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틀렸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널리스트입니다. 데이터를 외면하는 애널리스트는 더 이상 애널리스트가 아니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발송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2년간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썼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복잡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보고서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보냈거든요. 자존심은 상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후련했습니다. 데이터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애널리스트로서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거짓으로 포장하거나 변명으로 얼버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는 게 오히려 홀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이 동네에서 22년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봤고 기술 패권의 지형이 바뀌는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반도체가 무너지는 것도 봤고 대만이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하는 것도 분석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들을 펼쳐놓고 전체 그림을 정리해봤습니다. HBM4 세계 최초 양산, 엔비디아 베라 루빈 탑재 확정, 제덱 표준 37% 초과 성능, 평택 4공장, 대규모 증설, 올해 판매량 3배 확대 계획.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보니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삼성 한 기업이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죠.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챗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죠. 사람들은 AI와 대화하고 AI로 그림을 그리고 AI로 코드를 짭니다. 기업들은 AI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정부들은 AI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 합니다. 이제 AI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구동하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연산을 담당하는 게 AI 가속기이고 그 가속기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HBM입니다. 심장이 없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HBM이 없으면 AI 가속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아무리 뛰어난 프로세서를 만들어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공급해주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이 병목에 걸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HBM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겁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부처가 바로 여기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심장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HBM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이 한국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AI 소프트웨어와 설계를 주도하고 있다면 한국은 그 AI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하드웨어를 쥐고 있는 셈이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죠.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반세기 만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그 저력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2023년 3월, 엔비디아는 GTC에서 차세대 플랫폼 베라루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베라루빈의 심장에 삼성의 HBM4가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무대에서 한국의 기술이 빛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봤습니다. 젠슨 황이 무대에 올라 새로운 칩을 공개하고 그 안에 담긴 메모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는 순간을요. 저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AI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 안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지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6세대 HBM4 세계 최초 양산.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판을 뒤집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반도체 애널리스트 마이클 해리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팩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합니다. 2월 셋째 주부터 시작이죠. 성능은 최대 국제 표준 8GBps를 37% 초과한 11.7GBps입니다.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구매 주문까지 확보했고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평택 4공장에서는 대규모 증설이 진행 중이고 올해 HBM 판매량을 작년 대비 3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 위기설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은 AI 메모리 시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또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로 AI 시대의 심장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